안녕하세요. 맘컷TV입니다. 이번 사연은 예전 올케 장례식장에 못 가게 했던 남편 글 후기입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한참 전의 일이라 혹여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작년 7월에 친정 올케 언니 장례식장 일로 남편과 갈등 얘기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몇몇 분들의 댓글에 신상을 털어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덜컥 겁이 났더랬어요. 혹시라도 그러다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라도 갈까봐 순간 겁이 나서 무조건 탈퇴를 해버렸네요. 댓글도 다 읽었고요. 고모부가 차 동호회인 건가? 거기서 읽고서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시누이한테 얘기를 해서 시누이도 읽고 아무튼 어머니만 아직 모르시고 그 글에 대해서는 시댁 식구들과 가까운 동네 친구, 서울 사는 친정언니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이 달린 댓글을 모두 읽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남편도 다 읽어봤다라는 그 어떤 얘기도 안 해서요. 제 딴에 남편에 대한 안 좋은 글이 많아서 이 사람이 혹시 읽었다면 기분 상했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읽어봤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없었네요. 그 며칠 뒤 남편에게 내가 약속한 신우산후조리는 그대로 하겠다고 했고 그 뒤로 난 어떤 시기로든 결정을 내릴 것 같다. 그게 나에 대한 변화이든 가족에게 대한 변화이든 우리 둘 사이의 변화이든 정 같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니 당신도 생각은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두었죠. 그날 남편의 표정은 참 의미심장했고 힘들어했으며 난감해하는 표정이었네요. 아침을 준비하는 주방 근처를 서성이기도 하고 술자리 없이 일찍 퇴근을 하고 딱 열흘이더군요. 열흘쯤 지나고 나서 제가 그대로인 듯 표면적으로 그리 보여서인지 딱 열흘이 지나고 나니 그전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시누이가 집으로 왔네요. 산전산후 이렇게 두 달을 원래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신우가 집으로 오니 고모부도 간단한 짐 챙겨서 집으로 들어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뿐 아니라 모든 시댁 식구들이 며칠은 제 눈치를 살피듯 하다가 그전과 변함없이 하고 있으니 별일 없겠구나, 그냥 저렇게 지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듯 싶네요. 그러니 처음 그 글이 터졌을 땐 신우도 신우 남편도 조리원 들어간다 사람을 쓴다 하더니 그 말은 들어가 버리고 집으로 들어온 거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억하심정 신우한테는 없어서 그냥 철없는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어서 신우 이쁜아기 낳고 산후조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약속했던 일들도 다 마쳤으니 남편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지쳤던 건지 어쨌는지 며칠 동안 속이 아프고 쓰리고 못 견디겠어서 병원에 갔더니 위궤양인 것 같다고. 혹시 모르니 수면 내시경 하자고 병원 갔던 날이 일요일 새벽이어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네요. 그 일로 하필 일요일이어서 비싼 응급실 갔다고 또 잔소리 좀 들었고요. 내시경 예약을 하고 돌아왔더니 큰애가 그러네요. 엄마 또 병원 가야 하냐고. 의사 선생님이 또 오라 했다고 했더니 혼자 가지 말고 자기랑 가자고 그래서 어른이랑 가야 한다고 그래서 아빠랑 갈 거라고.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은 보호자 동반해야 한다고 그게 좋겠다고. 남편 집에 오는 길에 그날 시간 빼서 같이 가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아이 말이 아빠는 힘들고 엄마는 아프고 할머니는 엄마를 안 사랑하니 자기가 가야 한다네요. 무슨 소린가 싶어 물어봤더니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과 어머니가 통화를 했던가 봅니다. 그걸 아이가 들었고요. 어머니가 연말이라 일도 바쁘고 술자리다 모임이다 가뜩이나 힘든 사람을 제가 더 힘들게 하고 지성질 지가 못 이겨서 아픈 거라고 했다네요. 아이는 그 말에서 할머니가 엄마를 안 사랑한다고 느낀 거고요. 병원 가기 전날 저녁에 남편 어머니랑 한참 얘기하고 나오더니 내일 병원 혼자 다녀오라네요. 내시경 끝나고 택시 타고 그렇게 오라고. 저 별로 상관없었네요. 혼자 가든 남편 같이 가주든. 근데 먼저 시간 빼서 같이 가주겠다 했던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 저도 사람 맘이라고 서운하고 섭섭하대요. 왜 말이 달라졌냐, 연말이라 일이 밀린 거냐 했더니 차라리 그렇다 말을 하지를.
어머니가 너무 저를 몰아붙이는 말씀을 하셔서 자기가 병원을 같이 가면 저한테 더 할 것 같다고, 다 저를 위해서 같이 안 가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냐 하고 말았네요. 아이 친구 엄마랑 친해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같이 갔네요. 그리고 며칠을 밥도 못 먹고 죽을 먹어가며 밤잠도 설치고 너무 심한 위궤양을 앓았네요. 약은 몇 달치를 미리 받아와서 계속 먹었고요. 내시경을 받고 2, 3일 뒤 주말에 가족들이 다 모였더랬죠. 이번만큼은 제가 음식을 간도 못 보고 자극적인 걸 속쓰림 멈출 때까지 입에 대지도 말라 했거든요. 제 몸이 아니어서 내가 좀 많이 아프다. 밤에도 앓느라 잠 못 자는 거 알지 않느냐. 이번엔 모이지 말고 일주일 뒤에 모이자. 그때쯤이면 속쓰림이라도 멈출 테니 어쩌나 했죠. 남편. 시동생이 해외 출장을 길게 다녀오는 바람에 신우의 아기를 아직 못 봤는데 이번 주 모여서 얼굴을 처음 보는 건데 생각 없는 말을 한다네요. 내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했더니 저더러 저만 생각한다네요. 내가 당신한테 표현을 안 했지만 당신이 올린 글에 달린 댓글들 보면서 난 당신 이상으로 힘들고 아팠다. 당신이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대신 나에게 욕을 해줬으니 당신 힘들 게 뭐가 있냐 하네요. 읽어봤던가 봐요. 글을 제가 올리자 했잖아요. 일부러 가입까지 시켜서 올리라 해놓고 남편은 자기를 향한 댓글이 제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듯 하네요. 님들이 했던 말들은 다 제가 제 입으로 남편한테 한 말이 돼버렸네요. 희망을 보지도 않았지만 절망 끝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네요. 낮엔 어머니 계셔서 아픈 내색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못 그러고 그나마 집안일 마치고 잠자리 드는 내 침대에서만큼은 편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남편 잠설치게 할까봐 못하고 아침밥을 하러 일어나려는 저를 남편이 건드네요. 맘도 몸도 너무 지치고 나는 너무 아프다. 그럴 맘이 없다고 거절했더니 보통 위궤양 2, 3일만 앓으면 통증 없다고. 전 아니었는데. 자길 받아주기 싫으니 거짓말하는 거라네요. 아내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말라고. 제가 그랬네요. 당신은 내가 몇 날 며칠을 밥도 못 먹고 그저 죽으로만 때우는데 보신하라고 전복죽이라도 한번 사오지 그랬느냐. 그건 남편의 도리가 아니냐 했더니 그런 거 다 가짜라고. 집에서 직접 해먹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실갱이할 기운도 없어서 받아주는데 강간당하는 기분이 그런 기분일까요? 벌레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기어다니는 듯한 헐떡거리는 남편을 보면서 결심했네요. 당신과는 아무래도 끝을 내야 할 것 같다고. 그때 침대 옆 탁자에 과도가 있었는데 그걸 잡지 않기 위해 이불자락을 움켜쥐었네요. 끝을 내는 건 나와 남편이지 아이들 아빠니까요. 주말에 보통 때 모일 때 하던 것처럼 그렇게 했네요. 이게 어쩌면 내가 하는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남편 출근을 하고 제 안보험과 아이들 보험을 빼고 제 이름으로 된 해약 가능한 보험 적금 통장 일반 통장 모두 찾아들고 집을 나서기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네요. 그래도 미련인지 아님 확인을 다시 하고 싶었던 건지 몰라도 당신이 했던 언행들이 나에 대한 마음인 거냐 물었죠. 내가 당신에게 그 정도인 거냐 물었더니 또 시작이냐 하네요. 그거 끝난 얘기 아니냐고. 전 뭘 시작한 게 없는데.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저더러 그때 그 글 올리고 자기 모르는 이들에게 욕먹고 그 정도 했음 당신 기분 풀린 거 아니냐고. 이제와 새삼 왜 또 그러냐고. 저더러 독하다고. 질기고 모질다고. 더는 할 말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 현금 만들어 언니 통장으로 보내놓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내가 당신과 끝을 내고 싶다고 했죠.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네요. 정신 차리란 말을 듣고 험한 소리 많이 들었네요. 제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아이들 얼굴도 못 볼 줄 알라고. 그 사람은 아는 거죠. 자긴 버려도 아이들은 움켜잡을 거라는 걸. 날 밟고 옆 동네를 친구랑 돌아다니면서 좀 낡았지만 작은 빌라를 봐두고 왔지요. 차마 계약은 못하고 그래도 다시 남편에게 묻고 싶었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보이기만 한다면 버텨보리라. 남편에게 나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할 것이니 당신이 날 위하고 생각해주는 마음을 조금만 가지면 안 되겠냐. 당신이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그리해준다면 난 그대로일 거라고. 그 말 끝에 남편이
지금껏 해왔던 건 뭐? 하고 되물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웃음인지 뭔지 모를 저런 표정은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그땐 그랬는데 요즘 알게 됐네요. 드라마 로열 패밀리인가에서 회장님이 둘째 며느리를 쳐다보는 그 표정 눈빛. 그게 저였네요. 비어있던 빌라 계약을 하고 장판 도배 부탁해놓고 들어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네요. 제가 집을 나갈 거라고.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고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했다고. 아이들이 엄마 따라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어땠을 것 같나요? 난리 났을 거라고요? 아니요. 픽 웃으면서 아이들은 김시성이니 나가라면 너 혼자만 나가면 된다고. 당신 친구 생일이라 점심 얻어 먹으러 나간다고 저녁까지 먹고 올 거라고 하면서 나가시면서 제 어깨 세게 강하게 치고 나가시네요. 동네 친구들 불러서 편하지 않게 제 물건과 이쁘다 사두고 안 쓰던 그릇들 친구 집으로 가져다 놓고 지금은 어찌됐든 아이들과 저는 그 빌라에 살고 있네요. 아이들 안 준다길래 그럼 그러시라고 어머니가 새며느리 얻어서 그럼 키우시라고 미련 하나 없는 것처럼 하고 나왔더랬죠. 어차피 한 달도 못 갈 거 제가 더 잘 아니까요. 한 달은커녕 보름쯤 됐을까? 저녁에 남편이 아이들 짐 챙겨서 데리고 왔네요. 그 사이 많이도 초췌해서는 쾌행한 눈빛으로 그 사람도 충격이 컸겠지요. 지가 감히 이랬는데 지가 감히 그랬으니 혼자 나와 있던 보름 동안 온 식구들 난리가 났었네요. 찾아오고 설득하고 어머니 오셔서 그릇 깨고 중고로 샀던 TV 깨버리시고 머리채도 두어 번 잡혔지요. 근데 하나도 안 슬프고 안 아프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깨진 그릇들 틈에 앉아서 저 라면 끓여 먹었는걸요. 좀 어이없지요? 우습고. 그 모습을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봤는데 조용히 나가더니 TV를 새 걸로 사왔대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날에 통장도 내밀대요. 아이들과 생활비 하라고. 여기 있는 동안 주겠다고. 그전엔 제가 적금 해약하고 어쩌고 했다고 고소한다 했었거든요. 생각해볼 여지가 없냐는 물음에 나중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만약 당신도 시댁 식구 어느 누구도 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오고 그런다면 내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이혼 소송으로 가겠다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 뒤론 그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도 전화도 안 하네요. 가끔 시누이 안부 문자만 가볍게 보내고 남편도 제가 통화 거부를 해서 아이들하고 통화하고 저한테는 문자만 보내고요. 아이들 전학 없이 그대로 학교 다니고요. 저는 자다가 자꾸 깨서 눈물 나고 서러움 들고 해서 지금은 병원 상담받으러 다니고 있네요. 낮에 몇 시간 동안 분식집 알바 다니고 있고요. 편하냐 물으시면 몸 편합니다. 마음은 아주 마냥 편하진 않지만 그렇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러고 있네요. 옆 동네라 들리네요. 아니 친구가 들려주네요. 그 집 며느리 착하고 순하게 봤더니 못된 애라든가 오죽하면 그 집 며느리 같은 애가 못 산다 하고 집을 나갔을까. 아이들에게는 수없이 설명하고 보듬어주고 집안일 하느라 바빴던 시간을 지금은 저녁 시간 내내 살부비고 이해시키고 잠도 같이 자고 제 딴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지요. 명절 때 아이들을 보냈었는데 점심도 안 돼서 왔더군요. 엄마가 없으니 북적거리는 그곳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꼭 이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안 해도 될 희망이 보인다면 9개의 절망을 이겨내 봐야겠지요. 해볼 만큼 해보고 지금이 해보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상담 받으면서 스스로 가졌던 피해의식도 옅어지는 것 같고 원망 미움도 조절해가고 있고 남편하고는 아이들하고는 자주 보지만 저하고는 2번 봤네요. 진심인지 아닌지 몰라도 자기도 나오겠다고 같이 살자 했었지만 거절했네요. 그 사람은 아직 본질 파악을 못한 듯합니다.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이 저를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한 줄 아는. 사실은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은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기다려 보려고요. 변하기 힘든 게 사람이라지만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이니
그 사람에게도 지금 스스로를 인정하든지 계속 인정 안 하든지 그 과정일 듯 해서요.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 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며칠 있다가 내릴 생각이에요. 모든 분들 가슴 아픈 일 없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베스트 댓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얼굴 본 적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베스트 댓글. 욕 좀 먹는다고 개새끼가 사람 될까요? 남편이란 인간 정말 욕 나오네요. 정말 꼭 이혼에 성공하시길. 세 번째 베스트 댓글. 님 글 쓴 내용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내가 가진 고민이 고민도 아니구나. 아휴, 힘내세요. 네, 베스트 댓글까지 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